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의 절세비법. 안녕하세요. 마세TV의 절세 매니저입니다. 뉴스로 알아보는 세금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종부세 무서워서 서울주택시장 쪼개기 증여 확산. 자, 5월 7일자 연합뉴스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사실 이번 주에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은데 생각보다 야근도 많고 해서 이게 주말에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급등하자 부부 공동명의 넘어 자녀 이름까지 줄줄이 올려 다주택자 급매 대신 복수증여로 보유세 부담 축소, 매물 회수도, 지분을 적게는 10에서 20%씩 쪼개서 서너 명 이상에게 증여를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주택을 여러 명의 소유로 분산할 경우 뭐가 좋죠? 네, 증여세를 내기는 하지만 6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공제돼 보유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확정 발표된 이 아파트, 예를 든 아파트겠죠.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약 16억으로 작년 11억 5천만 원에서 40% 가까이 뛰었다. 부부 공동 명의만으로는 종부세 분산 효과가 떨어지자 지분을 더 쪼개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쪼개기 증여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이 산식이 어떻게 되죠? 공시가격에서 인당 6억까지 공제가 되죠. 공제 금액을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다음에 다시 여기에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매년 5%씩 오르고 있죠.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또는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변수인 세 가지 모두가 오르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갖고만 있어도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오르게 되는 양상이 되겠죠. 특히 은퇴하신 분들, 그래서 추가적인 수입, 소득이 제한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인당 공제 비율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렇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2주택자 집 한 채 3명의 증여한이 보유세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자, 서초구에 거주하는 2주택자 박모 씨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달 중 전세를 놓고 있는 집 한 채를 부인과 분가한 무주택 미혼 자녀 2명 등 총 3명에게 각각 부담부 증여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고 여기선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은퇴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그래서 전문 세무사분이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 박 씨가 보유하고 있는 A주택은 올해 공시가 24억 7천, B주택은 7억 300만 원입니다. 둘 다 10년 이상 보유했고요. 자,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면 작년에 2천만 원 정도 냈던 보유세가 올해는 4천만 원이 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돼서 부담부 증여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B아파트를 부인과 따로 사는 자녀 2명에게 증여를 하면 부담부 증여 포함 두 아파트의 총 보유세가 50% 이상 줄어든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와 양도세 등 증여비용 발생한다. 자, 양도의 경우는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이 내야 할 비용은 총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취득세와 양도세, 증여세까지 내면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보유세를 감안한다라면 지금 일시적으로 5천만 원이 든다 하더라도 그게 더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어차피 30대 초반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거, 25%의 지분을 증여하는 거, 당장 내 집 마련도 쉽지 않은 사회초년생이고 가점이 낮아 청약 당첨도 어렵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돼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부동산과 관련된 증여 문제를 할 때는 가족과 사전 상의를 먼저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 제일 밑에 나온 것처럼 우리 자식들은 사회 초년생이고 가점도 낮고 해서 어차피 청약이 안 될 거다. 서울은 그럴 수 있어요. 서울은 그럴 수 있지만 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요새는 풍선 효과 때문에 수도권, 경기도권도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오르고 있고 청약이 계속적으로 일반 분양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된 아파트들의 가격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네, 특정 지역을 찝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자녀들도 분명히 내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꼭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집을 당첨이 돼서 내가 조금이라도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아니면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바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적인 이슈 때문에 상담을 하지만 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은 가족 간의 상의 없이 진행된 증여 또는 상속 문제로 인해서 불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가족들과 사전 합의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양도세 문제입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부담부 증여를 계획한다라고 했었죠. 자, 일단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을 부담부 증여하게 되면, 이 부담부 증여라는 거 많이 아시죠? 이 내가 증여하는 물건에 담보된 채무가 있을 경우에 내가 증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빚을 같이 증여하는 경우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9억짜리 아파트 4천만 원에 만드는 꿀팁이라고 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좀 열거해 놨으니까, 설명해 놨으니까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는 그렇죠,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시뮬레이션 한 값 정도로 양도세가 4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10년 미만 보유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또다시 나뉩니다. 부담부 증여를 계산할 때 그 양도세 계산하는 부분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일반 세율,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최대 20%까지 중과가 됩니다.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 중과가 됩니다. 그러면 최고 세율이 62%, 거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약 70%의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을 못 받는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취득세가 나오죠. 증여를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일반 주택 취득에 따른 1.1에서 1.3이 아닌 4%의 취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기사 볼까요? 양도세 중과 유예하며 집 팔랬더니 증여로 돌려 급매물이 많지 않다. 일단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의 경우에만 부담부 증여할 때 양도세가 줄기 때문에 그 대상 물건이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올해 1분기 강남구 아파트는 총 1826건의 거래 가운데 증여가 406건으로 22.2%에 달했다. 이거는 전년도 4분기 11.4%, 그리고 역대급 증여를 기록한 작년 1분기 14%보다도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증여, 지분 쪼개기 증여 체크해봐야 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단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가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왜?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다음에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로 팔게 되면 배우자 등 2월 과세라고 해서 우리가 증여로 인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 가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5년 내 팔게 되면 이 올라간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늘어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증여자가 최초에 취득한 시점의 취득 가액, 즉 요 사례에서 얘기했던 분은 10년 이상 보유한 거죠. 그러면 10년 전에 취득한 취득 가액 대비 현재 파는 양도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도 세대원인 두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뭐 지금은 사회초년생이라 주택이 없다라고 했지만 유주택자인 별도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이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만 보유하고 있어도 다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 별도 세대원인 자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있고 지금처럼 10%만 받는다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의 이주택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거라면 가족 간에 사전에 꼭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주택자인 자녀라 하더라도 이 청약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하면 안 됩니다. 경기가 급격하게 갑자기 나빠지게 돼서 부동산 시장이 죽게 되면 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조특법 99조 2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본주택은 뭐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100% 감면이 나온다거나 보유주택수에서 빼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할 수 있고요. 자녀가 청약이 된다라면 특히 뭐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경기도권에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요새 1, 2억 이상의 양도차익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조건 배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가족 간에 꼭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 기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솔직한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